요즘에 반도체 3배짜리 ETF SOX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이게 2022년 바닥에서 고점까지 무려 한 7배 정도가 올랐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2022년 하락했던 가격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그 7배의 신화 또 기대를 한번 가지고 또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역시 2022년에 저 SOX를 추천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제가 SOX를 바라보는 시각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위험하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위험하다는 거는 잃을 가능성도 많고 벌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자기가 방향을 잘 맞출 자신만 있다면 그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2022년의 SOX가 지금의 SOXL에서 위기와 기회를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를 짚자면 저는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에 SOX이 6불, 7불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는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지나고 나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미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죠.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고요. 한마디로 모멘텀을 품은 주식이 엔비디아였고, 그 엔비디아를 담고 있는 게 SOX였기 때문에 SOXL을 7배까지 올린 거는 저는 엔비디아 때문이라고 봅니다. 먼저 SOXL이 뭘 담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25%가 세미컨덕터 인덱스 수합이에요. 지금 그거를 제외한 것들을 보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관련 회사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것들을 담고 있는 게 세미컨덕터 인덱스 미국 쪽의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기 때문에 결국 SOXL은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엔비디아, 그다음에 브로드컴, AMD, 퀄컴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가총액 비중보다도 과연 여기서 주도주가 뭐냐고 생각했을 때 단연코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 종목은 데이터 센터 AI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이 제일 낮았을 때가 2022년입니다. 2022년에 SOXL도 지금 6.2불까지 최저가로 내려갔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고가를 막 찍고 날아가면서 SOXL도 같이 반응해서 이제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7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엔비디아의 연도별 실적을 가져와 봤는데, 여기 2022년을 놓고 보시면 갑자기 인컴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해 무려 5배가 폭등합니다. 그 다음 해에는 10배가 넘게 11배가 폭등을 하고요. 한마디로 SOX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서 2022년 넘어오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주가가 확 폭락하고, 근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폭락하는 거는 실적 때문만이 아니라 그 전에 엔비디아를 GPU와 AI 가속기를 바라보던 시장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실적이 안 나오니까 투매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도주는 반드시 실적과 주가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센티멘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엔비디아와 SOX를 쭉 이렇게 투매가 나오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 후에 아니다, 이 미친 듯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명하면서 엔비디아가 폭증하자 엔비디아라는 대장주가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을 그냥 멱살캐리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SOX를 3배짜리이기 때문에 거의 7배까지 올라갔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최저점 SOXL이 막 6, 7불 할 때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주도주로서 확실하게 증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이라든지 그 기타 종목들도 같이 올라갔죠. 즉 시장은 기대한 게 꺾였을 때 폭락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기대했던 것들을 증명할 때, 아주 확실하게 증명할 때 포모 증후군과 패닉 바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SOXL이 700%를 갔던 것이죠. 그럼 앞으로의 모멘텀은 뭐냐 이거죠. 앞으로 미국 반도체 회사들의 모멘텀을 생각해 봤을 때는 역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 잘 짓는 거,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제일 중요하겠죠. 다행히도 엔비디아 실적은 나쁘진 않아요.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는 2022년에서 2023년, 2024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의 성장률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나오기 어려운 시점에서 과연 SOXL이 과거에 많이 빠졌다고 그게 다시 재현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두 가지 호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700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700조를 투자해서 뭘 하냐면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를 가져와서 텍사스 조립 공장에서
AI 슈퍼컴을 생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출백적으로 투자했으니까 AI 슈퍼컴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쓰임새, 활용도, 그리고 경쟁력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뭐 700조 투자한다는데 그게 트럼프의 눈치를 본 것인지 정말 옛날부터 기획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더 확실한 모멘텀은 바로 로봇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스타링크 등을 통해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을 계속 학습해서 휴머노이드를 만들겠죠. 휴머노이드를 인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를 AI로 돌리면 휴머노이드의 뇌에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엔비디아는 뭘 하고 있냐? 엔비디아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휴머노이드의 뇌를 구성할 플랫폼을 엔비디아가 지금 다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저는 엔비디아의 큰 흐름에서 두 가지의 폭발적인 모멘텀을 보자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휴머노이드는 당장은 상용화되기 쉽지 않아요. 상용화 된다고 하더라도 초기 프로토타입은 굉장히 하자가 많을 겁니다. 저는 휴머노이드가 본격적으로 쓰이는 게 2030년 이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30년 이후에 본격적인 폭발적인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면서 서로 관세 부과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양상에서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SOXL 같은 세배 레버리지는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변동성 끌림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더라도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2022년에서 2023, 4년까지의 급반등은 엔비디아 실적과 시장의 분위기, 그 다음에 AI라는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이라는 게 정말 폭발적으로 부각이 됐다면 앞으로는 약간 슬로우해질 수 있는 엔비디아의 모멘텀을 감안한다면 저는 오히려 3배보다는 좀 그레이드를 낮춰서 2배짜리나 1배짜리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ETF 중에 SOXL과 USD SOXX는 각각 3배, 2배, 1배짜리입니다. 그리고 변동성 끌림 현상은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이기 때문에 2배짜리가 3배짜리보다 1배짜리가 2배짜리보다 변동성 끌림 현상으로 인한 손실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OXL 같은 경우에는 좀 트레이딩 용도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5년 정도,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을 줄인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SOXL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투자를 하시되 이 엔비디아의 실적과 시장의 센티멘터를 계속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